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어느새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의 가을은 유난히 짧습니다. 때문에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난방기 관리 요령과 함께 에너지 절약법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선선해지는 저녁이 되면 난방을 하기 위해 히터를 켜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제임스 킴 씨와 함께 겨울철 난방기 관리 요령과 에너지 절약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킴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냉난방 설비업을 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히팅하고 쿨링에 대한 전반적인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퍼네스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워터 히터라든가 휴미디파이어라든가 일렉트로닉 에어 클리너라든가 HRV 시스템이라든가 그와 같은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사용하던 에어컨 대신에 이제는 히터를 사용해야 하는 계절이 됐는데요. 히터를 사용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름 내내 사용한 에어컨디션 먼저 그걸 갖다가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야지 내년에 또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먼저 에어컨디션을 갖다가 보관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덮개를 덮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내비두는 게 좋냐 그와 같은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에어컨디션 매뉴얼상에는 덮개를 못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으면은 위에다가 판자라든가 그런 걸 하나만 놔가지고서 눈이라든가 또 비라든가 그걸 갖다가 맞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히팅을 가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히팅실, 즉 지하실에 내려가셔가지고 퍼네스 주변이라든가 워터 히터 주변이라든가 주위를 한번 돌아본 다음에 물이 새는 건 없는지 또 가스가 냄새가 나는 건 없는지 또 필터는 바꿨는지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정용 난방기구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히팅 시스템, 그리고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그리고 휴미디파이어, 그리고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는 온수기, 그리고 필터를 낄 수 있는 일렉트로닉 에어 클리너 혹은 필터락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퍼니스로 히팅을 하는 가정과 그리고 보일러로 히팅을 하는 가정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먼저 퍼네스로 히팅을 하는 가정 이것은 즉 에어가 나오는 거죠. 에어 포스트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보일러라는 것은 하이드로릭 워터 시스템이랍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에어가 나온다는 것은 에어 집안에 있는 공기를 서큘레이션 해가지고 더러운 에어를 갖다가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즉 리턴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필터를 통해 갖고 서플라이로 신선한 에어를 갖다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사용한 그러한 하이드로닉 시스템, 즉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에어를 순환할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순환이 돼가지고 라디에이터로 덮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큰 차이점이라 하면은 포스트 에어 시스템, 즉 퍼네스는 그 위에다가 에어 컨디션을 설치해가지고 센트럴 에어가 되지만은 보일러는 그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히팅 그 연료로 쓰는 것이 가스일 경우도 있고 오일 그 기름일 수도 있는데요. 연료비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요새도 영앤 핀치 그와 같은 가정에는 아직까지도 오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들은 일렉트로닉 베이스보드를 사용해가지고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집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오일이라든가 지금 일렉트로닉이라든가 가스를 대비했을 때 가스 비용이 가장 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나 장점은 가스를 사용하는 집은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일로 사용하는 집은 지하에 내려가게 되면 오일 탱크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오일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서 수시로 오일 컴퍼니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리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집들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가스가 없는 집들은 가스를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가스 히팅이 없는 집이 가스 히팅을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예, 먼저 수용가 여러분들이 직접 가스회사에다가 신청해가지고 가스 미터를
달아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번잡함을 없애기 위해서 컨트랙터를 구해가지고서 그 컨트랙터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저나 또 다른 사람 같은 그러한 컨트랙터를 구해갖고서 가스를 신청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걸 일괄적으로 다 대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스를 신청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가스 신청 폼을 갖다 작성해가지고 가스 회사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 가스 회사에서는 그 집이 가스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갖다 확인한 다음에 저희 같은 컨트랙터에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스 회사에서는 시청에다가 도로 불착을 하게 됩니다. 즉 스트릿에 가스 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언제 파게 되고 파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교통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도로 불착을 허가서를 낸 다음에 시청에서 도로 불착 허가서가 나오게 되면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가스 배관을 갖다 가스 미터를 갖다 설치하게 됩니다. 가스 미터 설치 후에는 저희 같은 컨트랙터가 집 내부에 있는 가스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총 소요되는 시기는 약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를 볼 수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3,000불 이상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보일러를 사용하는 집의 경우에는요, 덕트가 없을 텐데요. 그 퍼니스를 설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일러를 사용하게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이드로닉, 즉 물이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닥트가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 신청을 하려면은 먼저 엔지니어로부터 드로잉을 받고 즉 엔지니어로부터 설계를 해야 됩니다. 즉 이 집이 어느 정도의 닥트 사이즈로서 카바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캐패시티로서 퍼네스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걸 엔지니어가 드로잉 한 다음에 저희 같은 컨트랙터가 시청에 가서 퍼밋을 받게 됩니다. 시청에서 주는 예를 들면 노스역 같은 데는 10일 정도의 퍼밋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퍼밋이 나오게 되면은 그 도면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은요, 그 퍼니스의 위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사실 요새는 그렇지가 않지만은 한 20년이라든가 30년 전에는 퍼네스를 갖다가 새 집을 지을 때 센터에다 줬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같은 테크니션으로서는 가장 좋은 위치죠. 즉 에어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새롭게 이사간 집에 사시는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쪽 방이 바람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퍼네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나와 있는 벤트 그런 거에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서 새롭게 이사간 집을 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퍼네스가 위치가 좀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퍼네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가 드로잉을 합니다. 닥트 드로잉을. 그런데 퍼네스 위치를 바꿈으로 해가지고서 즉 먼 쪽에 있는 방에는 4인치 벤트를 뺐는데 퍼네스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5인치라든가 6인치를 뺀 벤트를 빼야지만 똑같은 공기량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쓰시도록 하고 정 그렇다 그러면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할 수 있냐고 확답을 받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난방이 꼭 필요한 그런 겨울철 시기에 난방기구가 고장이 날 경우에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수리비일 텐데요. 좀 더 저렴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장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메인트너스라는 것이 가장 좋겠고 고장이 나게 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이 피션시 퍼네스라든가 미디 피션시 퍼네스는 부품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부품들을 갖다가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테크니션을 불러갖고 한다 그러면 워런티 기간이 끝난 퍼네스 같은 경우는 500불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이 나라는 인슈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히팅 인슈런스 플랜이라고 디렉트 에너지에서 하는 게 있고 또한 여러 가지 CRG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쿨링 프로텍션도 있고 또 배관이 고장나면 플러밍 프로텍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게 되면 돈도 세이브 되고서 잘 겨울을 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그 집보험에 그러한 보험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별개의 보험입니다. 아, 네. 이것은 가스 회사, 즉 예를 들면 디렉트 에너지라 그러면 디렉트 에너지에서 이 온타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 즉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슈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 내 인슈런스랍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은 인슈런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풀 카바리지 플러스 클리닝까지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은 클리닝을 제외하고 그냥 리페어만 해주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200불 정도 1년에 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겨울철이면 집으로 날라오는 그 가스비 고지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울상을 짓곤 하게 되는데요. 쉽게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예, 상당히 포괄적인 그러한 얘기인데 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먼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히팅 시스템이 로우 이피션시냐, 미드 이피션시냐, 하이 이피션시냐, 그걸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네. 또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온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머스태트도,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서머스태트냐, 아니면 매뉴얼이냐,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의 집 인슐레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유리창이라든가, 루프라든가, 전반적인 모든 걸 갖다가 한번 고려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그 퍼니스에도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퍼니스를 조금 더 열 효율성이 좀 뛰어난 그런 퍼니스로 바꾸려는 경우에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들의 집이 약 15년 이상이 됐다. 그런데 한 번도 퍼네스를 안 갈았다 하게 되면은 네. 그 퍼네스는 일반적으로 로우 이피션시입니다. 물론 하이 이피션시나 미드 이피션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벨트로 설치된 그러한 퍼네스, 이 퍼네스는 absolutely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것은. 그래요. 이것은 바꾸게 되면 여러분의 히팅 가스 비용을 갖다가 약 한 3분의 1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은 하이 피션시 퍼네스로 바꾸게 되면은 그리고 미드 이피션시를 해야 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따라서 다 하이 피션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어떤 집은 하이 피션시를 해야 되고 어떤 집은 미드 이피션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이 피션시를 할 때는 약 한 2,500불 정도 보고 미드 이피션시는 2,000불부터 최소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집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서머스탯이라고 하나요? 그 서머스탯의 그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 질문하시지 않고 제가 여기 몇 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것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예, 저희 이것이- 집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예. 이것은 초창기에 나온 거고, 예. 물론 이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온도 디퍼런스, 즉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센싱을 조절해가지고서 온도 센싱을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각각의 서머스태트마다 온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2도에서 3도 정도. 네. 그것은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고. 예. 그런데 요새는 프로그래머블 서머스태트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대별로 온도를 몇 도로 맞춘다든가, 그리고 또 내가 일 나간 사이에는 온도를 몇 도로 낮춘다든가, 그리고 잠자기 뭐 10분 전에는 이불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네. 평상시 온도보다는 1, 2도 정도 낮아도 되니까는 그럴 경우에는 온도를 자동으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그 서머스태트 그 기계를 보면은요, 거기 팬이라고도 써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팬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팬 온하고 팬 오토라고 쓰여 있죠. 예. 예. 팬 온하고 팬 오토는 말 그대로 팬 온하게 되면은 팬이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팬 오토는 내가 쿨을 갖다가, 즉 에어 컨디셔너를 킨다든가 히팅을 킨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만 팬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여기에는 에어 서큘레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 서큘레이션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팬 온을 내비두게 되면, 즉 대청소를 한다든가, 그리고 애들이 너무나 뛰어논다든가, 그리고 에즈마가 있는 집이라든가, 네. 그런 경우에는 다스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팬 온을 해놓게 되면은 물론 전기세는 약간 나갈지 몰라도 주위에 있는 공기는 굉장히 클린되게 됩니다. 또한 요새 나오는
퍼네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세이빙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크게 그렇게 전기요금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가정용 히팅 기구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스스로 좀 정비를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정용 히팅 기구의 관리법에 대한 팁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네. 필터만 자주 바꿔주시면은 네. 필터만 바꿔주시면은 100%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유지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여름에 또 혹은 겨울에 이상하게 바람이 세지 않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그렇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필터 바꾸셨습니까?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필터가 뭐냐고 묻는 분도 있고 필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식으로 전혀 이러한 히팅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이라기보다도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데 네. 여러분들이 지하에 내려가게 되면 퍼넷을 보게 되면은 퍼넷의 좌측이나 우측에 바로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예. 필터의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홈디포라든가 캐네디언 타이어 그런 데 가셔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필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예. 필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싼 것은 똑같은 필터라도 30불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3불에 5개짜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커스터머에게 추천하기를 갖다가 3불에 5개짜리를 사가지고서 매달마다 한 번씩 갈아주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3불에 5개짜리를 사가지고서 1년 내내 안 갈게 되면 그것은 퍼네스가 망가질 뿐더러 집안 전체가 먼지가 많이 생기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2, 3인 가족이 생활하는 경우에 이렇게 퍼닛을 다 돌려가지고요. 전체를 난방을 하다 보면 조금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방방마다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혹시 그런 장치는 없나요? 방방마다 할 수가 있죠, 물론.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애초에 집을 지을 때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질 않고 한 곳에 서머스탯으로 갖고서 모든 걸 통제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가 이것을 설계할 때는 그 정도 닥트에 그 정도 퍼네스로서 에어플로우가 되게 돼 있는데 에어플로우를 막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막아가지고서 다른 쪽으로 바람을 세게 한다든가 네.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각각 벤트마다 댐퍼라고 달려 있습니다. 네. 벤트에 손을 집어넣게 되면 그 안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댐퍼를 갖다가 조절해가지고서 많이 연다든가 닫는다든가 함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쪽으로 바람을 갖다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요, 낮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집안을 비우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동 타이머라고 그러나요? 시간을 이렇게 맞춰놓고 온도를 낮췄다가 집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다시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해놓는 방법. 확실히 연료비 절약에 도움이 되죠?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프로그래머블 서머스태트라고 하는 이러한 겁니다. 요새는 프로그래머블 서머스태트가 워낙 발달돼 가지고서 시간대별로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참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 한 번만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맞벌이 부부가 8시에 나가서 5시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은 집에 계시는 동안은 21도에다 맞춰 놓더라도 8시에서 집에 들어오는 5시간, 5시까지 그 9시간 동안은 온도가 21도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즉 물이 터지지 않을 정도의 온도면은 된다는 겁니다. 즉 예. 10도라든가 15도에 맞춰 놔도 예. 되고 그리고 5시에 퇴근하니까 퇴근하기 전 30분 전이나 1시간부터 가동이 되게끔 하게 되면은 한나절 동안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온도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자동 타이머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외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출근을 할 때에는요, 온도를 한 13도, 15도로 쭉 내려놓고 나오기도 하고, 간혹 겨울철에 꺼놓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한 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이 더운 걸 느낀다든가 찬 걸 느끼려면은 먼저 벽이라든가 그리고 퍼니처라든가 그리고 마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도를 갖다가 느껴야지만 사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을 때 소파가 굉장히 차갑게 되면 물론 차갑게 느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끄시고 나오시게 되면 물론 어디 버케이션을 간다든가 뭐 10시간 정도 빈다든가 그렇게 되면 효율이 있을지 몰라도 단지 2-3시간 동안 잠깐 나갔다 온다든가 하게 되면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1도에 맞춰놓은 온도를 갖다가 15도까지 떨어뜨려 놨으면 15도에서 21도가 되려면 그 정도 시간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연로 효율상은 많은 장시간은 모르지만 짧은 시간 동안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잠시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그 서머스탯을 자동 그 타이머 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정비사 분들이신가요? 그 전문가들을 불러야 설치가 가능한가요? 예, 정비사를 보다 테크니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가스 테크니션, 냉동 테크니션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 사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홈디포나 캐나디언 타이어 가셔가지고서 직접 사셔갖고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희한테 하게 되면 또 리베이트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즉 이와 같은 서머스태트를 보게 되면 이 안에 와이어 컬러가 있습니다. 색깔이. 그 색깔을 갖다가 새롭게 설치하는 프로그램 서머스태트 여기에 색깔대별로 맞춰버리면은 뭐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은 전화상으로 한두 번만 1-2분만 설명해 주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거고 우리 또 우리 아나운서 분도 직접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이제 방송이 끝난 뒤에 홈디포에 가서 당장 구입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시면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된 지 한 20년 정도 이상 된 가정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요. 기존의 퍼니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퍼니스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 연료비의 차이는 얼마 정도나 날까요? 예. 그것은 퍼니스의 이피션시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20년 전에도 하이 피션시 퍼네스하고 미디 피션시 퍼네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20년 전에 설치했다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로우 이피션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100불의 가스 비용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로우 이피션시는 $50가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이 피션시는 $3 정도만 밖으로 나가고 미디 피션시는 $15 정도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불 정도의 가스 비용을 이때까지 냈다 그러면 하이피션시로 바꾸게 되면은 1,000불, 1,200불 정도만 내도 충분하다는 얘기고 또한 하이드로 즉 전기 차이도 많이 납니다. 옛날 퍼네스의 그 모터 같은 경우는 우리 60촉짜리 한 20개 정도라 그러면은 요새 사용하는 모터는 60촉짜리 한 2-3개 그 정도 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그 연료비 절약법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히팅하고 에어컨디션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명을 갖다가 퍼네스나 에어컨디션 수명을 갖다가 몇 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매일같이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퍼네스하고 에어컨디션도 전문가의 손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여기하고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한국의 사업법은 법정 안전점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가스에서 나와서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주지만 캐나다에는 자율 안전점검입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하고 그것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퍼네스, 본인의 것은 여러분들이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서 주기적으로 필터를 갈았냐 그리고 퍼네스 주변에 일주일에 한번 내려가셔가지고 물이 어디서 흐르는 건 없나 그리고 또 가스 냄새가 나는 건 없나 그런 걸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0년 이상 된 퍼네스는 갈게 되면은 1년 내지 2년 후에
그 가스, 그 퍼네스 값이 빠진다는 것 갖다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리베이트하는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서 퍼네스와 에어컨디션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제임스 킴 씨와 함께 겨울철 난방기 관리 요령과 에너지 절약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가을철로 접어드는 환절기엔 일교차가 심해져서 생체 저항력이 약해진다고 하는데요. 생강차나 대추차 그리고 계피차 같은 한방 건강차를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인리빙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